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2일 태국 뉴스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방콕 퀸시리깃 국립컨벤션센터에서는 제5회 지속가능성 엑스포 2024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균형 잡힌 더 나은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진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태국의 수출업체와 외국 수입업체가 한자리에 모인 라이스 네트워킹 포럼이라는 행사가 개최되어 양측 모두에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태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행사로 태국은 올해 7개월간 569만 톤, 3,703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는데 올해 쌀 수출 목표치는 820만 톤이라고 합니다. 태국 적십자사는 태국 북부지방의 홍수 피해 주민들에게 1,600여 개의 구호가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이동식 주방을 운영해 54,400여식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관광 활성화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안다마니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다만 해상항만 네트워크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항만 시설을 현대화하고 수상 운송을 강화해 푸켓과 파마, 크라비 간의 해상 연결을 원활히 한다는 목표입니다. 파마 마네오부두와 샬롯부두 확장을 위해 3억 6천만 파켓 버프와 크라비 탈레인 페이부두 건설에 3억 8천만 밭이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18일 방콕 센트럴월드 광장에는 건볼 3000이라는 랠리에 참가한 슈퍼카들의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랠리에는 롤스로이스와 페라리 등 희귀 모델의 차량이 참가하는데 차량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의 군중이 몰렸다고 합니다. 치앙라이 지방을 침수시켰던 대량의 빗물로 인해 메콩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류 지방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넝카이 지방의 경우 이틀간에 걸쳐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전력당국은 홍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단전까지 실시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유럽기상예보센터의 말을 빌어 30일까지 태국의 여러 지역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부지방의 비는 점차 줄어들겠지만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동북부와 중부, 동부지방에 폭우를 뿌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북부지방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30억 바트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메콩강 범람으로 피해가 막심한 넝카이 지방에 대해 주택이 30% 이상 손상된 경우 1만 밭, 30에서 70% 손상은 7만 밭, 70% 이상 완파된 주택은 최대 23만 밭을 지원할 것이며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과 대출 상환위에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넝카이 지역에서는 1,782가구의 주택의 손상과 5만 2,021아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부지방에 비가 계속되면서 국립공원 여러 곳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북부지방 여행을 준비 중이신 교민이나 여행객은 산사태나 돌발 홍수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 집계가 발표되고 있는데 여러 지방에서 수만 가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앙라이 지방을 침수시켰던 빗물이 빠지면서 복구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침수되었던 마을의 주택과 도로에는 진흙이 잔뜩 쌓여있는 상황인데 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진흙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부지방에 많은 비로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정체전선이 서서히 남하하면서 방콕과 수도권, 중부와 동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저지대 도로 침수, 운하와 강변의 범람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방콕과 수도권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차차 방콕 시장은 짜오프라야강의 수위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저지대 주민들에게 침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짜오프라야 댐이 초당 1,5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어 아유타야 지방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콕의 짜오프라야강 수위도 60cm에서 최대 1m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콕에 많은 비가 내리면 운하가 범람할 우려가 있어 운하변 거주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프라츠와 키리칸 꾸이부리 지역에서는 승려가 15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승려의 나이가 많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승려를 두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켓이 위치한 안다만에서는 거센 파도로 선반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군함을 투입시켜 라차섬에 고립된 143명의 관광객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립공원 관리당국은 크라비 앞바다의 강한 파도로 인해 22일까지 피피섬을 포함한 주요 관광지의 선박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우기 막바지에는 바다의 파도가 높아져서 선박 운행이 수시로 금지되므로 여행객들은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콘사완 파유아키리 지역의 도로 검문소에서 과적 트럭이 적발되어 당국이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자는 치앙라이 홍수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품을 싣고 가던 길이라고 설명했는데 당국은 운전자를 즉시 석방하고 초과된 물품을 하차시킨 후 운행하도록 허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세계 최고의 호텔 2024의 럭셔리 부문에서 방콕 짜오 프라야 강변에 위치한 카펠라 방콕이 1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이 12위, 포시즌스 호텔 방콕 앳 짜오 프라야 강이 14위, 시암 호텔 방콕이 26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된 태국산 두리안에서 유독성 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되었다는 중국 당국의 통보에 따라 태국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춘폰 낭수안 지역에 위치한 두리안 가공 공장을 조사했는데 두리안의 착색이나 살균에 사용하던 물질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당 물질들은 무허가로 중국에서 밀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타야와 촌부리 지방에도 폭우가 내리면서 저지대 도로들이 최대 1m 가까이 침수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타야의 경우 카우따로와 와탐 사마키 지역이 자주 침수되는데 우기가 끝날 때까지 파타야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에서 가장 핫한 한국인 유튜버는 컬런 헤이트벨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컬렌입니다. 서툰 태국어로 태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현지를 소개하는데 채널 구독자는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채널에 출연하는 컬렌 과정은 태국 적십자사에 홍수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150만 밥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얄라 반낭사따 지역의 도로에서 폭탄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찰대가 탑승한 픽업 트럭을 목표로 한 테러로 추정되는데 이 사고로 순찰대원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파야오 지방에서도 산악지대로부터 대량의 빗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돌발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깊은 곳은 1m 이상 침수되면서 도로의 차량들이 물길에 휩쓸려가는 모습도 포착되었으며 단층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황급히 지붕 위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싹 경찰청장은 경찰의 순찰을 늘리라고 지시하고 검거된 절도범들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회에서는 주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개인이 술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최근 방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공업용 알코올이 들어간 가짜 술을 마시고 10명이 숨지고 4명이 위독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명확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에서 개인이 술을 빚는 것이 허용된다면 아무래도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태국 노사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1일 최저임금을 400바스로 인상한다는 방침인데 역시나 사용자 측에서는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팟 노동부 장관은 1일 최저임금 400바스로의 인상안 발표를 10월 1일에 반드시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부실 채권이 계속 증가해 1조 2천억 밭에 육박하고 있어 통제불능에 빠질까 우려된다고 합니다. 국가신용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조 6천억 밭으로 지난해 6월과 변동이 없었지만 이 중 부실 채권이 1조 1,600억 밭에서 2.8% 증가해 1조 9천억 밭으로 전체 가계부채 중 8.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부실 채권을 주요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5% 증가한 2,284억 4,700만 밭, 자동차 대출이 3.3% 증가한 2,629억 8,500만 밭, 신용카드가 2% 증가한 694억 7,100만 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일에서 90일 이상 연체되어 해수불능에 빠질 수 있는 채권이 7월에만 1,700억 밭 증가한 6,700억 밭으로 크게 늘어나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솜삭 보건부 장관은 끄라톰에서 추출한 성분을 건강보조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끄라톰은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어 섭취하거나 한국으로 반입 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대마가 들어간 생수나 음료 및 식자재들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 단속국은 마약 혐의로 싱가포르와 호주에서 지명 수배된 싱가포르인 남성을 사무프라칸의 주택에서 체포하고 차량과 금제품, 시계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태국에 거점을 두고 싱가포르와 호주로 마약을 밀반출하는 조직의 간부였다고 합니다. 남성은 싱가포르로 곧 송환되어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사무프라칸의 목조주택에서 거주하던 64세 여성이 4m 길이의 비단뱀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구조대가 출동했는데 비단뱀이 여성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춘폰 지방에서는 철도 건널목을 지나던 픽업 트럭과 여객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픽업 트럭에 타고 있던 남녀 3명이 그 자리서 숨졌습니다. 태국의 철도 건널목은 안전시설 미비로 크고 작은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기동경찰은 방콕 수코미소이 24에 위치한 클럽을 단속했습니다. 이 업소는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경찰은 운영자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팡 지역에 위치한 클럽 앞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태국 남성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총을 쏘고 달아난 33세 남성을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3만 6천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21세 여성이 남자친구의 집에서 33만 맛의 물품을 훔쳐 캄보디아로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사개 후 국경을 통해 태국에 입국하려다가 체포되었는데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전화 사기 조직에 가담했었다고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여성은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콕 방스경찰은 52세 택시기사를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택시가 주택 앞에 장시간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차량 안에서는 마약 흡입 도구들이 있었고 수색결과 마약이 든 봉투를 발견해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방콕 푸아맛 경찰서는 관할 지역에서 택시의 승차거 보행이 단속을 벌였습니다. 방콕의 택시 중 일부는 단거리 운행이나 길이 막히는 지역의 운행을 피하려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만 골라 태우는 택시가 있는데 미터기를 조작하거나 골목골목 우회를 하면서 정상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챙기는 택시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경찰은 파타야 시내 콘도에 은신하고 있던 42세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2017년 마약 사용 혐의와 불법 체류로 체포되어 추방되었는데 얼마 전 캄보디아와 인접한 사개월 국경을 통해 미립국 후 파타야에 2주간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다량의 마약 주사기가 발견되었는데 남성은 태국인 여자친구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남성에 대한 검사 결과 약물 반응은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방콕 호에이쾅에 위치한 44층짜리 콘도에서 28층에서 거주하던 27세 태국인 여성이 6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CCTV에는 취한 모습의 여성이 발코니에 있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추락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국의 건물 난간들은 낮은 높이로 설치된 곳이 많아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여행하면서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DTV 비자 발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DTV 비자는 최대 18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추가로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간 태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사무사콘 그라툰벤 지역의 주택에서 36세 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의료 면허가 없으면서도 실리콘 충전재를 주사하는
남성 시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시술하고 있었는데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남성은 14세 때부터 불법 시술을 20년 넘게 해왔으며 한 건당 5천에서 2만 밭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브라츠와 피리칸 방사판 지역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 4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들은 미립국으로 태국에 들어왔으며 노동허가증이나 입국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 정부는 대마초의 사용을 주로 건강과 의료 목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마와 추출물을 국가기관이 의료치료나 연구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허브 제품이나 식품, 화장품의 사용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는 대마를 마약류로 재지정하거나 오락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마의 재배나 판매, 수출과 수입 시에는 엄격한 허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 기존 재배자나 판매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앙수사국은 나콘나차시마 빡통차이군에 위치한 가라오케를 단속하고 운영자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16세 소녀를 고용한 뒤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점포 내에서는 15세의 다른 소녀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성을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수라타니 이민국경찰은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러시아 국적의 34세 남성을 꽃팡안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마케팅 매니저로 노동 허가를 받았지만 음향장치와 CCTV 등을 설치하는 일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노동 허가 없이 인테리어 공사와 청소 일을 하던 45세 터키인 남성도 불법 노동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방콕시는 그동안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었는데 차차 방콕시장은 연수입이 30만 바시아이고 복지 대상자인 태국 국적자들에게 노점 허가 영업권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에는 보행로를 1.5에서 2m 확보해야 하며 노점 면적은 3제곱미터까지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외국인의 노점 운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콕, 프라나콘 지역에 위치한 완 라차보핏 사원은 1869년 라마 5세에 의해 건설된 왕실 사원으로 외부는 태국식이지만 내부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 고딕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이색적인 장소라서 웨딩 촬영 등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원 당국이 웨딩 촬영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꼬사무이 당국은 불법으로 건축된 19동의 고급 빌라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고급 빌라들은 주로 외국인들에게 임대되고 있었는데 당국은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퇴거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주택을 임차할 때는 건물이 적법하게 지어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피해가 없을 듯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사케오 꼭숭 지역에 위치한 식당을 단속했습니다. 이 식당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16세 소녀를 고용해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시중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국과 경찰은 방콕 프라카논과 방케, 방쿤티안에 위치한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중국에서 밀수된 모기퇴치제 등 7,300점, 250만 밭 어치를 압수했습니다. 모기향이나 전기식 모기퇴치 관련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임산부와 유아, 애완동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는 33세 태국인 남성과 31세 태국인 여자친구가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의 수화물에서는 2kg이 넘는 마약이 들어있었는데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로 취임한 소라원 관광체육부 장관은 입국세 300밭 징수를 곧 시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300밭,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150밭을 부과한다는 것인데 걷어들인 돈으로는 관광인프라 정비와 관광객의 안전대책에 충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이미 공항 이용세를 대폭 인상했는데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국립공원 입장 시 10배의 요금을 부과하는 등
태국인과 외국인에게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많습니다. 촌부리 경찰은 사타입에 위치한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24명의 인도인을 체포했습니다. 주택 안에는 20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었는데 인도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12명이 불법 입국자였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차층사오 방방궁 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30대 중국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특수한 기기로 차량의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차 안에 귀중품을 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들이 머물던 숙소에서는 그동안 훔친 물품들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함께 동거하던 태국인 여성 2명도 마약소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절도 혐의로 43세 인도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워킹스트리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라타니 관광경찰은 태국의 불법 입국 후 꼬팡 안에서 이발소를 운영한 20세 미얀마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하루 1000밭, 한 달 5만 밭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은 미용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14세의 의보따를 감금 후 성폭행하고 성적 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한 32세 태국인 남성을 브라쭈와 피리칸, 보아힌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성폭행과 사기 등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식품의약국과 경찰은 폐차분과 촌부리, 사무사콘 지방의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무허가 병원을 운영한 가짜회사 7명과 소유주 1명 등 8명을 체포했습니다. 대부분 주택을 병원으로 개조해 운영 중이었는데 파타야에서 검거된 65세 남성은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했지만 조사 결과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적발된 병원들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기꾼들이 운영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